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거죠. 언제나 나를 찍어줄 사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표적인 것이 이태원 참사 백수십 음, 명의 음, 그 영혼들이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가봤자 욕먹고 나를 얼굴을 보는 순간 우라만 치민다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 행사에 가는 게 차라리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이 백수십 명이 참사를 당한 그 현장을 안 가고 벌써 1979년이면은 벌써 몇십 년 아닙니까? 40년이 훌쩍 지난 옛날 얘기인데 그 추도식에나 가서 행사를 치르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버릴 건 버리고 핵심 지지층은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지금 지지율이 나중에 투표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지지율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선거는 특히 대통령 선거나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보면 좀 간단합니다. 정당 지지도 그렇지만 30, 30, 40입니다. 네, 네, 네. 진보 30, 뭐 보수 30, 중도? 중도가 40. 네. 이게 이제 35, 35, 30으로 바뀌죠. 음, 왜냐하면 중도에 있다가도 말씀하신 대로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면 자기 갈 바를 정해야 됩니다. 네, 네, 네. 40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도층이 그냥 남아 있지는 않죠. 음, 결국은 보수로 가든지 진보로 가든지 아니면 진보 정당 쪽으로 가든지 갑니다. 가는데 결국은 35, 35, 30이 됐다가 40, 40, 20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 결국 어느 한쪽이 45가 되고 어느 한쪽이 40 그냥 남아 있고 음, 나머지 한쪽이 15입니다. 그 음. 15는 정의당, 진보당 합쳐서 한 5, 6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에휴, 지지할 수 없어 아무도.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 이거나 아니면 근데 불쌍해서 찍거나 이런 사람도 포함되나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도 35, 35, 30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찍을까 망설이고 있는 거죠. 네, 총선을 네, 앞두고. 네. 예. 벌써 옮기고 막 서로 자기 세력으로 가서 붙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면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당분간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30, 30, 40에서 중도층에 있던 40%가 언제쯤 정하고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그쪽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아이고, 저 안 음, 되겠다 이러다가 네네. 하면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당분간은 국민의힘이 먼저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하. 민주당 지지할 사람들이 좀 늦게 움직이는 거죠. 네, 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얼마나 이길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뭐 소위 말해서 진짜 탄핵 숫자 200석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걸 텐데. 근데 그 200석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200석을 한 당에서 낸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TK, PK만 합쳐도 60에서 70석 가까이가 되고 예. 거기 외에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전멸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강원, 충청 뭐 보수적인 데가 꽤 있단 말이죠. 예. 서울도 지금 뭐 많이 보수가 됐다고 하고 경기도는 아니지 경기도는 좀 저기 진보적이지만 그러면 그런 데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뭐 거기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빠지고 지고 뭐 이러면서 표를 얻어서 100석 정도는 얻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100석 얻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통상 100에서 110, 120 정도는 가져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과 중도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고, 그다음에 영남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예. 감안하면 200석을 민주당이 그냥 훌쩍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지지율에서 가능성은 좀 보입니다. 왜 가능성이 보이냐 하면 총선거 아닙니까? 대통령 예. 선거가 아니고. 네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51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49가 나왔다. 해도 전체적인 네, 지지도가. 네,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51대 49, 51대 49, 51대 49 나오면은 그렇죠. 49만 얻어갖고는 빵석이고 51로 300석을 채울, 아니 200 한 3, 40석을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선거구제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뒤지고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뒤진다 그러면 예, 큰일 날 일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수치를 보는 거고 음, 60대 이상을 보는 거고 무, 무지지층의 움직임을 자꾸 이제 살펴보는 건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공포는 그런 것이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포는 이러다가 막상 선거 때 되면 다 자기 당으로 몰려가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예, 예, 마찬가지야. 음, 이게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준 연동 비례 뭐 이런 복잡한 제도 속에서 일단 가져갈 게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 영남 지역에 기본적으로 갖고 올 당이 의석수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확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죠. 네. 그래도 뭐, 180, 109석, 190 이렇게 목표를 잡고 민주당은 가야죠. 네, 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선거구제니까 네. 일단 한 표라도 이기면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50, 표만 이기면 되니까. 50점, 50점 뭐 1 이기고 49.9 해도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예. 그런 상황이긴 그리고 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동제 그 비례대표 연동제 연동 비례되자면은 그러면 또 거기서 거의 반반으로 나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열 몇 표 되니까 이게 200석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나라가 뒤집힐 일이고. 아마도 180석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지난번 성과는 예. 분명한 것은 일단 중진국의 상위권에 있거나 막 이제 상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던 순간에 문재인 정부의 확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진국 진입이 확실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봤던 순간에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180 가까이 간 것은 그 덕이 큰 거죠. 네. 대통령의 네. 국정수행 지지도 높았던 거,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국가 위상과 경제적으로 선진국대에 훌쩍 뛰어든 것과 이것들을 이제 감안한 건데 지금은 경제도 나쁜 데다가 선진국에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이걸 정치의 책임으로 볼 거냐, 윤 정부의 책임으로 볼 거냐 하는 이제 논란이 벌어질 테니까 어느 쪽을 더 강하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예전에 민주당이 갖고 있던 어떤 여권 프리미엄은 이제 없는 것이고 대신 고맙게도 대통령 리스크가 프리미엄이 돼서 민주당 쪽으로 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득이 될지는 글쎄요. 뭐 그렇게 꼭 천공도사가 점치듯이 이렇게 딱 집어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제 보통 뭐 정치 쪽 유튜버들이나 너무 쉽게 뭐 200석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구도상 우리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라든지 어떤 그 선거구의 구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200석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180석이 진보 진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표가 아닐까. 물론 뭐 지금 윤석열이 계속 저렇게 계속되는 헛발질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진짜 200석이 돼가지고 그냥 탄핵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건 다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예, 소망이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 그런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평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국의 위상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스페인을 지금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가보니까 그 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갔을 때는 그 한국에서 그 투어를 하는 그러니까 가우디 이뭐 구엘 공원이라든지 뭐 또 그 까사밀라 까사바투요 구엘 저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때는요 한국 오디오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어, 그때는 없었어서 그냥 한국 사람 가이드를 따라가서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 가보니까 피카소 박물관도 한국 오디오 가이드가 생겼어요. 어, 물론 뭐 일본어도 있고 다른 나라 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오디오 가이드가 생긴 거 보고 야 이게 불과 4년 전인데 예,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싶으니까 야 내가 이 한국 사람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냥 다 알아들어요.
예, 한국 뭐 엄청 이러면서 반가워하죠. 예, 한국에서 왔어? 뭐 이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야, 때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치고 올라가던 이게 갔어야 되는데 저는 아유, 큰일 나지. 아유, 말해 뭐 하겠습니까? 좀 화딱지만 나고. 아무튼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열심히 나갑니다만 해외 순방 가는 바람에 그 나라에서 한국 인기가 올라가느냐 이거는 한번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고 예. 가서 뭘 하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은 지금이 찬스입니다. 그리고 급합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졌단 말입니다. 네. 상당히 참패를 했죠. 그래서 여권의 혁신과 개혁 작업을 위해서 지금 뭐 혁신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인요한 씨가 거기에 위원장이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뭔가 혁신 작업이 그럴듯하게 끝나고 다 완성되려면 뭐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니까 일단 그럴듯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맞아요. 지지층의 결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도층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나 추진력은 부족합니다. 음.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네네. 그다음에 정치권에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머리가 뭐 브라이트하게 이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아직은 비전과 추진력에 의문을 갖는데 또 하나는 너무 친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뭐가 예, 혁신이야, 그게. 여당을 혁신하려면 지금 국가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아니 저걸 정당 정치를 뭘로 하는 것일까? 저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러니까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인데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쪽으로 여당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여당 혁신이 아니라 개혁위원장이 되는 거지 저게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 것이고 만약에 예전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일 이렇게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언론이 가만둘까요? 아 뭐 거의 뭐 죽이느니 살리느니 예, 하겠죠. 난리 예. 나겠죠. 이거 뭐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어쩌다, 그리고 이게 그렇죠. 무슨 예. 뭐 문재인의 정신 당이, 나간 짓 아니냐 그럴 예, 거가 뻔합니다만 뻔한 건데 뭐 지금 이렇게 예를 언론이 들면 조용하고 오히려 뭐, 잘하는 것처럼, 아이고, 참, 진짜. 그리고 네. 이제 뭐 공천과 경선의 룰 문제는 이거는 혁신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고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당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당의 체질과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게 이제 혁신위원장이 할 일인데 그 당의 비전과 이념과 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하면서 너는 저리로 출마하는 게 낫겠어. 너희들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위험한 지역으로 가서 과감하게 대들어. 그 혁신위원장이 왜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 그건 전략을 짜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일 국민의힘으로서는 불안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라든가 이현주라든가 하는 전직 의원들이 네.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적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이탈 세력들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균열이라든가 또는 흔들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독거리면서 빨리 수습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의 어떻게 되면 다급한 과제인데 이 시기에 민주당은 뭔가를 해야만 이제 의석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반대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어떤 움직임 같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너무 그다음에 조용합니다. 예전에 예,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 조용합니다. 야, 예. 자기 영역 챙기느라고 뭐 조금씩 움직이는 거가 보이긴 하는데 자기 일로 바쁜 거지 이때 당이 하나가 돼서 뭔가 밀고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은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이 시기를 놓친 다음에 여당이 정비되면 그때는 선거라는 건 어떻게든 여당에게는 여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무슨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얘기한 김포. 김포 같은 예. 것도 그렇고 갑자기 주식시장 같으면은 뭐 공매도 당분간 중지 뭐 이러면서 확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가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데요? 예, 뭐 엄청나게 올랐죠 하루 새에. 네. 그런 식으로 여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